백종원의 유명세 덕분에 더욱더 이목이 쏠렸던 더본코리아가 상장 전후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입니다.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모두 다 성공을 했고요. 특히 이례적으로 희망밴드가를 완전히 넘어서는 34,000원의 공모가액이 결정난 부분도 시국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놀라운 부분이었다. 반면에 상장을 하자마자 첫날에 64,000원까지 상승한 뒤에 현재까지 계속 하락 중인 상황이며, 상장한 지 고작 2주밖에 안 됐는데 64,500원에서 39,000원대까지 쭉 내려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한 가운데 오늘은 더본코리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피셜이 많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고요. 더본코리아의 정체는 요식업 프랜차이즈인가, 아니면 백종원이라는 IP를 보유한 미디어 엔터주인가? 공모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은 더본코리아를 향한 두 가지 완전 다른 상황이 존재했었는데, 하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입니다. 이 부분은 더본코리아가 요식업 프랜차이즈로서 가맹 사업하는 과정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본코리아의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유독 연돈 볼카치만 속을 썩이는 중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의 상황만 본다면 수요 예측에서 기적 같은 성과의 근거가 될 만한 활약 중인 브랜드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본코리아 매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백다방마저도 저가 커피 시장만 영역을 한정한다고 해도 경쟁사인 컴포즈 커피나 메가 커피의 대부분의 기준에서는 순위가 밀려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규 브랜드도 출전 못하고 뒷걸음. 백종원 더본코리아 괜찮나유? 더본코리아 매출의 절반은 백다방과 홍콩 반점에서 나오고 있고요. 낙원 곱창이라는 브랜드는 런칭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가맹점 숫자가 빵이라고 합니다. 원조 쌈밥집이라는 브랜드도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2020년에는 25개였고 매년 감소를 해서 올해는 13개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4년 동안 가맹점주의 절반이 사업을 포기하신 겁니다. 홍콩 분식도 작년 3월에 런칭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점이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고속우동이랑 퀵반이란 브랜드도 현재 가맹점 수가 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백철판 410, 성성식당 등등 가맹점이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로 위태로운 브랜드들도 있고, 한마디로 더본코리아의 가맹 사업의 상황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더본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믿고 내 재산을 베팅할 마음이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맹점 숫자의 변화에서 성공 가능성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만 본다면 더본코리아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성공의 판단 기준은 첫째, 프랜차이즈업의 본질인 가맹점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둘째, 돈을 많이 번 가맹점주들이 오랜 시간 사업을 해야 되고, 셋째, 돈을 잘 번다라는 인식 덕분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이 가맹점을 해야 되고, 넷째, 고로 가맹점 수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본코리아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디어 쪽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바로 수요 예측의 흥행 비결은 미디어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더본코리아 상장 시점과 맞물려서 넷플릭스로 방송이 된 흑백 요리사의 흥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흑백 요리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고요. 그냥 넷플릭스 전 세계 차트 1위를 한 주가 아니라 3주 연속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은 연돈 볼카츠 가맹 점주와의 갈등을 포함해서 연이은 악재들을 상쇄시키고도 수요 예측 흥행을 성공시킨 정도의 파워라는 거죠. 요약하면 한쪽 사이드에서는 점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키워드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백종원 방지법, 국회 요구 이런 것들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로 백종원의 네임밸류와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더욱 부각이 되어서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뚫어버리는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본코리아가 성장을 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혹은 미디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종원이 뭘 잘하는지가 명백한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방송이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면에 가맹점 사업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욕을 먹고 있으며 갈등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백종원 방지법까지 나온 마당에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은 본인이 직접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랑 가맹점을 모집해서 운영하면서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더본코리아 점주들과 갈등의 본질은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막심한 손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백종원이 유명하다라는 이유로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반짝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대했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들 역시 더본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음식 퀄리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것은 요식업으로서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네임밸류랑 퀄리티의 간극이 크다라는 소비자의 평판은 가맹점주의 갈등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겁니다. 그냥 소비자들이 안 먹고 말지라는 마인드로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더본코리아의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거라는 것이고요. 더본코리아의 모든 브랜드가 실패라는 말은 아니지만 과연 코스피에 상장할 정도로 요식업에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냐라는 질문에 물음표가 달린다라는 거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맨 위에 가맹 사업이 보이고요. 현재 매출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맨 아래를 보면 지역 개발 사업이 보이는데, 저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더본코리아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맹점을 모집해서 사업가들에게 목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스케일도 크고 단기간에 더 큰 폭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까지 만났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백종원 개인의 회사였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들도 투자를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던 흑백 요리사 같은 미디어 사업과 사업 보고서에 적혀 있는 지역 개발 사업이 합쳐진 형태가 더본코리아의 사업 중에 작은 일부가 아닌 메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 개발이라는 방향에 집중을 한다면 어나더 레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목한 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방 소멸 위기라는 범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더본코리아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표를 보시면 지역 개발 사업의 삼각형은 더본코리아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림이죠. 가맹점 사업의 삼각형을 보면은 더본코리아만 행복할 뿐인 것이고 동업자인 가맹점주와 고객들은 불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고, 지역 개발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더본코리아까지 삼각형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만족도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지역 개발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지역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요. 외식 전문 기업으로서 메뉴 개발과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차까지 성장부터 도입, 성숙, 쇠퇴기까지 중장기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공 스토리가 방송으로 담겨졌을 때 마케팅 수단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여를 함은 물론이고, 죽었던 한국의 낙후 지역이 살아나는 모습은 전 국민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에 진행이 된 예산 시장 프로젝트를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데, 구도심의 상권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지역 낙후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다. 총 32개의 외식업소가 창업을 하였고 방문 계획이 10.6% 늘어났고 지역 전반에 낙수 효과가 퍼져서 타 관광지 방문객 수도 24%나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군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프로젝트인 예산 맥주 페스티벌로도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성공도 덩달아 더 커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 정도 학생이 있거든요. 이거 폐교될 거 아니었어 원래? 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쪽에는 이렇게 통폐합되는 건데 이 학교가 저희 이 농촌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이거랑 연계돼서 사는 거예요? 더 잘 돼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 공유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아 그럼 교수 선생님한테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어야겠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이 뭐고 내 덕분에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삼각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고, 지역 낙후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지역 개발 사업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수록 더본코리아의 실적도 그리고 위상도 더 올라가겠죠.
예산 시장 프로젝트는 회사 입장에서도 국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가능성을 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예산군 상가의 월세가 급등을 해서 또 다른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역 개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저는 더본코리아의 홍보 담당은 아니지만 더본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빌런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사로 성장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나라에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싼 재료로 만든 가성비 떨어지는 음식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욕먹고 가맹점비만 많이 받고 돈 못 벌어다 준다라면서 동업자들에게 욕먹는 회사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회사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